당신은 지쳐 있다. 어쩌면 정확한 이유조차 모를 수 있지만 분명히 느끼고 있다. 항상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당신에게 있는 것처럼. 제발 모두 갈등을 피하자. 항상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자. 당신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배웠다. 선은 결국 이긴다고. 친절하면 다른 사람들도 보답할 거라고. 공정하고 정직하며 겸손하기만 하면 세상이 그것을 알아줄 거라고. 하지만 내가 말해준다면,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면 어떨까? 사람들을 얌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통제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가르쳐진 편안한 거짓말 말이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몇 번이나 침묵했는가?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몇 번이나 스스로를 지웠는가?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고 이용했는데도 당신은 여전히 웃으며 괜찮아 라고 말한 적은 몇 번인가? 눈물, 분노, 자존심을 삼키며 결국 당신을 무시하게 만들 뿐인 미덕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견뎠다. 잘 들어라.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세상은 전략적인 사람에게 보상한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이 사실을 몸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이해심, 많은 친구가 되려고 애쓰다 좌절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깨닫기 시작했을 것이다. 인정받으려 할수록 존중받지 못하고, 양보할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받고, 더 많이 줄수록 더 적게 가치 평가된다는 것을. 바로 여기서 마키아벨리가 등장한다. 마키아벨리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 악마가 아니었다. 그는 어쩌면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최초로 있는 그대로 말한 사람이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사실을 이해했다. 현실과 분리된 순수한 도덕성은 함정이라는 것. 선하게 보이는 것과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가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필터도 가면도 없이 왜 당신이 더 이상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춰야 하는지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잔인하거나 냉혹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깨어나라는 뜻이다. 세상이 공정하며 미덕만 있으면 보상받는다는 유치한 꿈에서 깨어나라는 것이다.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진실을 드러낼 것이다. 당신이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한, 당신은 그들의 손안에 있는 존재, 당신 자신의 친절에 인질이 된 존재다. 이미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려지는 것에 지쳤다면 이제는 변할 때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결코 가르쳐주지 않았던 마키아벨리에게서 배우고 마침내 당신의 삶을 통제할 때가 말이다. 준비됐는가? 그렇다면 시작해보자. 아직도 세상이 좋은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긴다고 믿는가? 주위를 둘러봐라.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누가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가? 누가 존중과 영향력, 공간을 얻는가? 그들은 가장 관대하고 가장 연민이 많고 가장 정의로운 사람들인가? 아니면 가장 전략적이고 가장 단호하며 조종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인가? 진실은 잔혹하다. 세상은 친절로 움직이지 않는다. 효용으로 움직인다. 마키아벨리는 이 사실을 수세기 전에 이미 이해했다. 그는 군주론을 악해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다. 그는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썼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쓰라린 교훈 중 하나는 이것이다. 착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많은 경우 착한 것은 가장 빠르게 버려지는 길이라는 것이다. 당신은 평생 충성스럽고 친절하고 이해심 많게 살 수 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남을 도울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쓸모 없어지는 순간 당신은 잊히고 대체되고 침묵당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점은 상대방에게서 어떤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당신의 가치를 도덕성으로 측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을 제공하는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어떤 임팩트를 만드는지로 측정한다. 착한 사람들은 늘 쫓아다니고 항상 변명하고 자신이 가치 있음을 증명하려 애쓰는 것을 보지 못했는가? 반면 경계를 세우고 아니오라고 말하며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람들은 존중받는다. 그들은 목소리를 갖고 공간을 갖는다. 왜일까?
맹목적인 친절은 약함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코 맞서지 않는 사람은 위협이 되지 않고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들은 존재가 아니라 자원으로, 개인이 아니라 도구로 여겨진다. 만족시키려다 스스로를 망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힘이나 결과를 상징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당신을 이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가혹하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마키아벨리는 지도자는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말이다. 그는 무엇을 의미했을까? 진정한 존중은 당신이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식에서 나온다는 것. 당신을 짓밟아도 아무 반응이 없지는 않다는 것. 당신이 누군가의 게임에서 쉽게 교체 가능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계속해서 호감만 사려 하며 산다면 계속해서 쉽게 버려질 존재로 보일 것이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세상은 사라지는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항상 받아들여지고 싶어하는 이 병적인 욕구가 어디서 오는지 이해할 시간이다. 당신의 친절 뒤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 수년 동안 당신을 방해해 왔을지도 모르는 무언가 말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우리는 탐구할 것이다. 다음 파트에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사는 이들의 심리적 뿌리를 파헤치고 왜 착함이 종종 두려움이 위장된 형태인지 밝혀볼 것이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달라. 당신의 지지에 감사한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를 만족시키고 싶어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르쳐졌고 더 나쁘게는 조건화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자기 자신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 억지 미소, 삼켜진 욕망, 침묵된 의견들, 모두 승인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말이다. 그러면 안 돼. 보기 안 좋아해서 착하게 굴어. 대답하지 마. 너 참 예의 바르다까지. 그렇게 조금씩 당신은 타인의 기대에 맞게 자신을 빚어왔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다. 항상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은 감정적 함정이라는 것, 칭찬이라는 독과 교육으로 위장한 처벌로 만들어진 심리적 감옥이라는 것이다. 당신은 남을 기쁘게 하면 사랑받고 분노를 드러내거나 경계를 세우거나 이기적으로 굴면 거부당할 것이라 배웠다. 그래서 생존하려는 모든 마음이 그렇듯 당신은 적응했다. 문제는 이 적응이 복종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모른다. 당신을 파괴하면서까지 타인의 안녕에 책임을 느낀다. 좌절해도 혼자 삼키고 실망해도 너무 쉽게 용서한다. 타인이 기대하는 이미지를 유지하느라 스스로를 소진시킨다. 그것이 당신의 본질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안전을 준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라. 이것은 친절이 아니다. 이것은 두려움이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욕망과 분노와 경계와 목소리를 가진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이 두려움은 당신을 스스로를 파괴하는 사람, 사회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만 감정적으로는 파괴적인 행동 뒤에 숨는 사람으로 만들어 왔다. 가장 비극적인 점은 당신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공감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사실 대면에 대한 두려움이다. 당신은 그것을 이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사실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당신은 그것을 친절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두려움이다. 당신의 친절은 사실 거절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가면이자 무의식적인 전략이다. 그러나 이 가면에는 매우 큰 대가가 따른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성, 당신의 힘, 당신의 존엄을 질식시킨다. 그리고 이 가면을 벗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피부에 들러붙어 결국 당신의 정체성이 될 것이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돌아갈 길은 있다. 그리고 그 길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미지와 인식, 전략의 힘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한 사람에게서 배워야 한다. 마키아벨리. 다음 부분에서는 핵심으로 바로 들어갈 것이다.
군주론이 어떻게 착해 보이려는 욕망의 인질이 되는 것을 멈추고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존중받는 법을 가르쳐 주는지에 대해 말이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도덕성, 윤리, 정직함을 알아봐 주길 바라며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춰라. 마키아벨리는 500년도 더 전에 이렇게 경고했다. 이 길은 아름답지만 위험하다. 현실 세계에서 이기는 것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 효과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삶이라는 게임에서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당신의 선함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은 이해관계, 두려움, 권력에 의해 움직인다.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썼다. 모든 사람은 네가 보이는 모습을 보지만 네가 진정 무엇인지는 소수만이 느낀다. 이 문장은 강렬하다. 그것은 진실하고 순수하며 진정성 있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존중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벗겨낸다. 현실은 냉혹하다. 사람들은 당신의 의도를 보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의 겉모습, 이미지, 영향력에 반응한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사람일지라도 약해 보이면 약하게 대우받을 것이다. 당신이 가장 관대한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존중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면 무시당할 것이다. 그래서 군주, 그리고 여기서 군주는 바로 당신이다.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순진해서는 안 된다. 그는 필요할 때는 덕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하고 필요할 때는 전략적으로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짐승의 본성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함정을 알아보는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들을 두렵게 만드는 사자가 되어야 한다. 이는 잔인할 만큼 진실한 은유다. 여우는 교활하고 숨겨진 위험을 보며 조용히 움직일 줄 안다. 반면 사자는 두려움과 힘, 존재감을 강요한다. 마키아벨리는 둘 중 하나가 되라고 말하지 않는다. 둘 다 되라고 말한다. 누가 당신을 조종하는지 알아차릴 만큼 현명해지고 누군가가 함부로 덤비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 만큼 강해지라는 것이다. 존중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마키아벨리가 말한 덕이 도덕주의자들이 설파하는 덕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용기, 지성, 대담함, 자기통제의 혼합이다. 필요할 때는 냉정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때로는 잔인해 보이는 것이 질서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악의에서가 아니라 지혜에서 나오는 선택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모든 상황에서 선한 사람으로 행동하려는 사람은 선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파멸할 운명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알고 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다. 모든 상황에서 착하려고 애썼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학대, 침묵, 부당함이었다. 사람들은 공정하게 게임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들이 공정하다고 가정하며 계속 플레이한다면 당신은 언제나 질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가치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을 족쇄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다. 힘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하라는 뜻이다. 당신의 선함이 타인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냉소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인간을 미화 없이 가림막 없이 보았다. 그리고 겉모습이 곧 권력이 되고 덕으로 위장된 약함이 사형 선고가 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설명서로 군주론을 썼다. 아마 지금 당신은 이렇게 묻고 있을 것이다. 순진함을 버리면서도 차갑거나 악한 사람이 되지 않을 방법은 없는가? 다음 부분에서는 착하거나 잔인하거나 둘 중 하나뿐이라는 거짓된 이분법을 깨뜨릴 것이다. 중간의 길은 존재하며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을 용기에서 시작된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혼동이 하나 있다. 착하기 위해서는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침묵 속에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질문 없이 용서하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불편함을 삼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친절이 아니다. 이것은 순진함이다. 덕으로 위장된 비겁함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세상의 감정적 발판이 될 것이다. 진짜 친절은 자신을 지우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각, 명확함, 선택을 요구한다. 착하다는 것은 항상 웃고, 항상 가능하고,
자신을 위해 손가락 하나 들지 않을 사람들을 위해 늘 희생하는 명랑한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방기다. 도덕으로 위장된 감정적 의존이다. 순진함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당신을 대할 것이라고 믿는다. 순진함은 세상이 공정하며 당신이 온전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봐 줄 것이라고 믿는다. 순진함은 감사, 상호성, 배려를 기대한다. 그리고 좌절 속에서 살아간다. 실망 속에서 살아간다. 존재하지 않는 고귀함을 타인에게 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짜 친절은 다르다. 그것은 단호하다. 아니라고 말할 줄 안다. 떠날 줄 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최선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주는 것은 관대함이 아니라 낭비라는 것을 이해한다. 당신은 정의롭고 연민이 있으며 온전한 사람일 수 있고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존중받을 수도 있다. 존재감이 있고 무엇을 용인하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현대의 눈으로 보기에 잔인해 보일지라도 마키아벨리는 덕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는 순진함을 미워했다. 그는 포식자로 가득한 세상에서 힘없는 친절은 정글 한가운데 놓인 신선한 고기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의 친절은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노출시키고 있는가? 그것은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파괴하고 있는가? 만약 당신이 착하다는 개념이 부당함을 삼키고 부스러기를 받아들이며 분노를 느끼는 자신을 탓하는 삶을 포함한다면 당신은 착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독제는 존재한다. 당신의 본질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 균형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용기와 명확함, 그리고 감정 지능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장소. 다음 부분에서는 이 길을 탐구할 것이다. 우리는 비열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도 착한 사람 역할을 그만두는 방법과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으면서 마침내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자존감을 되찾고 싶다면 변화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자신의 복종을 자각한 많은 사람들은 위험한 실수에 빠진다. 그들은 더 이상 착하게 굴지 않으려면 차갑고 무감각하며 거의 잔인해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반동 효과다. 수년간 이용당한 후 탈출구는 정반대의 사람이 되는 것, 즉 강하고 무관심하며 계산적인 사람이 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 또한 또 다른 함정이다. 왜냐하면 본질을 버리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 그것은 힘으로 위장한 트라우마다. 진정한 해방은 온전해지는 법을 배울 때 일어난다.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위해 행동하기 시작할 때다. 이것은 선하거나 악해지는 문제가 아니다. 진짜가 되는 문제다.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이 친절할 수는 있지만 다시는 수동적이지 않을 것이며 연민을 가질 수는 있지만 다시는 허용적이지 않을 것이고 손을 내밀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구걸하지 않을 것임을 아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자신을 배신하지 않으면서 착한 사람 역할을 멈출 수 있을까? 첫째,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라. 당신은 불평하고 경계를 설정하고 동의하지 않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조건화되어 왔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다. 진짜 이기심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 위해서 말하는 동안 당신이 침묵 속에 살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목소리를 내고 입장을 취하고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존엄이다. 그것이 자기 존중이다. 둘째,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라.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해방적인 행동 중 하나다. 그리고 그것은 공격적일 필요도 없고 소리칠 필요도 없다. 차분하고 단호하며 협상 불가능한 아니오는 1000가지 변명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당신에게는 한계가 있으며 한계를 가진 사람은 존중받는다. 한계가 없는 사람은 착취당한다. 셋째, 당신의 변화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관찰하라. 이 사람들이 바로 온도계다. 당신이 자신을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가 당신이 변했다.
이상해졌다. 이기적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복종이 그들에게 유용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변하면 그들이 당신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던 보이지 않는 계약이 깨진다. 그리고 그것은 불편하다. 그러나 속지 마라. 이것은 진전의 신호다. 넷째, 모두에게 이해받으려는 시도를 멈춰라. 모든 사람이 당신의 변화를 이해할 수는 없고 그것은 괜찮다. 당신은 그들이 만들어낸 당신의 이미지에 충성할 의무가 없다. 당신의 충성은 당신의 진실, 당신의 평온, 당신의 감정적 건강을 향해야 한다. 다섯째,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진정성에 대한 헌신으로 대체하라. 진정성 있게 행동할 때 일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의 존중을 끌어당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존중이다. 마키아벨리는 당신에게 잔인해지라고 가르치기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니다. 그는 당신에게 순진함을 버리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가장 큰 순진함은 이 세상에서 존중받기 위해 착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믿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기쁨을 주는 역할을 버리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려면 힘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자신을 방해할 것인지 아니면 마침내 자신의 삶의 고삐를 잡을 것인지의 선택이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당신이 착한 사람이 되려는 집착이 모든 것을 앗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과 사랑받고 싶은지 자유롭고 싶은지 결정할 때가 왔다는 점을 직설적이고 가혹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방식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 잔인할 정도로 솔직해질 시간이다. 당신은 언제까지 착한 사람인 척할 것인가?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당신의 것이 아닌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에너지, 목소리, 존엄을 희생할 것인가? 이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가? 고귀함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감옥이다. 심리적 감옥, 감정적 감옥. 해롭지 않고 예측 가능하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수받는 거짓된 칭찬으로 장식된 감방이다. 하지만 내가 아무도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한 가지를 말해주겠다. 아무도 당신을 이곳에서 구해주지 않는다. 아무도 와서 당신의 모든 희생에 감사하고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주며 이제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지 않는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용당할 의지가 있는 한 언제나 당신을 이용할 사람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악의가 아니다. 이것이 현실이며 현실은 선한 의도에 맞춰 휘어지지 않는다. 당신은 사회가 당신에게 강요한 이상적인 좋은 사람으로 계속 살 수도 있다. 차분하고 인내심 있고 이해심 많으며 항상 가능하고 항상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하지만 좌절, 분노, 그리고 보이지 않음으로 가득 찬 미래를 각오하라. 또는 깨어날 수도 있다. 여기서 지금 당신의 친절이 더 이상 당신의 목을 조르는 목줄이 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의도와 존재감, 단호함으로 행동하겠다고, 언제 관대해질지, 그리고 누구에게 그럴지를 선택하겠다고, 받지 못하는 것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고, 애정을 구걸하는 개처럼 타인의 인정을 구하며 살지 않겠다고. 진실은 단순하다. 세상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한다. 그리고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출 때에만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묻고 싶다.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한 것이 언제였는가? 자신을 가장 먼저 둔 것이 언제였는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 것이 언제였는가? 댓글로 알려달라.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당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을 알고 싶다. 이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같은 감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당신이 누군가를 깨우는 불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의 방식과 행동,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다음 영상을 꼭 봐야 한다. 믿어라. 중요하다.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